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한 좋은 행동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때도 있는데요. 오늘 사연자분께서도 선의로 베푼 좋은 행동에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며 뒤통수 제대로 맞은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대 여자예요. 요즘에는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날들이어서 참 살맛이 안 나는 때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는 게 어떠신가요? 부디 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니 다들 너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정말 요 근래 들어 아들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치밀러 올라서 말이에요. 저에게는 자식이 셋인데 장남인 아들 녀석 하나와 딸 둘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 아들이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특히나 신경 써서 키웠고, 딸들은 시간이 지나 그걸 저에게 꼬집어 말하더라고요. 꽤 서운했었는지 눈물을 비치면서 말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는 맨날 오빠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엄마도 여자면서 같은 여자인 우리들을 차별해? 아무리 오빠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다녔지만 매번 나랑 영숙이한테는 도시락도 니들이 알아서 싸갖고 다니라고 했었잖아. 나 진짜 쌓이고 서운한 거 많아. 나는 결혼해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이런 말들을 종종 해오니까 저도 얘네가 어릴 때에는 많이 야단쳤어요. 하지만 나이를 같이 먹어가다 보니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딸 둘은 모두 일찍 결혼을 했지만 아들 녀석은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답니다. 이 녀석이 어릴 때 많이 아프기도 했고 학교도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다행히도 머리는 나쁘지 않았는지 무던하게 대학교도 갔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직장 생활만 했다 하면 회사를 진득히 못 다니는 걸까요? 그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우라통이 터지고 더 이상 딸들의 원망하는 말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혼아, 이제 독립하던지 장가를 가던지 해라. 엄마랑 아버지는 더 이상 너 이렇게 사는 거 데리고 못 살아준다. 언제까지 엄마 밥 먹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할 거야? 대학도 멀쩡하게 나온 녀석이 왜 직장을 그렇게 매번 옮겨 다니냐고. 이쯤 되면 네 문제 아니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갔어요. 툭하면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지도 않거든요. 결혼한 여동생들이 각각 지 남편들을 데리고 명절에 인사를 와도 늘 무뚝뚝하게 인사하고 잘 섞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40이 넘도록 1년 넘게 다녀본 직장이 없으니 제가 속이 편하겠냐고요. 어떻게 얘를 두고 눈을 감을지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 가지고 남편이랑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당신 말야, 이거 다 당신이 저 녀석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 저렇게 지 앞길도 못 찾고 저러고 있지. 나 닮았으면 저렇게 자랐겠어? 엄마가 돼가지고 맨날 아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주고 있으니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아들까지 껴서 셋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맨날 같은 모양새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도 감정이 상해서 뭔 일이 나도 나겠다 싶었어요. 언제는 고성이 오가면서 남편이 아들에게 야단을 쳤고 아들도 화가 난다고 지 아버지한테 아주 살벌하게 대들었거든요. 더는 안 되겠어서 저는 대책을 세웠고 그걸 그대로 아들에게 전했어요. 듣자마자 아들은 몹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제 지 팔자 지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영호, 너 지금 달력 좀 봐라. 2월 달이지? 너 6월 달 안으로는 취직해. 알았어? 그리고 말이야, 오래 가기 전에 신부감 데려와라. 그래서 결혼 얘기 확답 받아 놓던지 하라고. 네 앞길은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랑 아버지 아주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될 것 같아. 이게 뭐냐? 40년이 넘게 끼고 살았으면 된 거지. 얼마나 우릴 괴롭혀야 돼? 아들은 제가 기한을 딱딱 정해서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던지 따지려고 하는데 저는 가당치도 않아서 마구 말을 이어갔어요. 아, 더 들어볼 것도 없어. 너 맨날 그런 식으로 네 30대 무렵에도 계속 미루고 미뤘지. 올해 안에 직장이랑 결혼 다 정해서 살 길 찾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어디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 제 말에 아들은 눈을 번쩍이며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건 아들뿐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도 참, 애도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냐. 대뜸 나가라고만 하면 어떡해. 내보내야 할 때는 끼고 살더니 왜 내쫓을 때는 또 저렇게 인정사정이 없대? 전 여기서 말꼬리 하나씩 물고 늘어지며 이 두 박씨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게 통보를 해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아니, 이렇게 셋이서 지지고 볶고는 못 살아. 엄마도 나이가 지금 곧 있음 70이야. 네 엄마 허리 아파서 음식도 잘 못하고 청소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걸 네가 뭐 도와주기나 해? 당신은? 나도 좀 편하고 싶어. 충분히 나는 할 만큼 했어. 네 엄마 미치는 거 보기 싫으면 올해 안에 결정해서 나가. 저도 어지간히 쌓인 게 많았던 건지 예전에는 이런 모진 소리를 아들이나 딸한테 뱉고 나서는 늘 찝찝했었거든요. 다시 어떻게든 만회해보고자 슬슬 달래기도 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타이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달랠 얘기와 연령대가 따로 있는 거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자식하고 뭘 그런 쎄쎄쎄 놀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고 나서 조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아침 먹자마자 나가버리는 아들을 한두 달 보는 중에도 조금도 그게 안쓰럽단 생각이 들지 않고 하루빨리 이 꼴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했던 6월이 되기도 전에 아들이 갑자기 저녁에 과일을 사와서는 툭 하고 말을 뱉는 거예요. 엄마, 나 직장 구했어. 전에 아는 선배한테 소개를 받아서 요즘 내내 면접 받고 교육받으러 다녔어. 일단은 다음 달부터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솔직히 아들이 이런 식으로 취직을 선포한 것, 그리고 늘 어영부영 말끝을 흐리면서 퇴사를 대충 보고하는 것이 십수년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히 기쁘지도 어떻지도 않았어요. 의려 이번엔 더 강하게 쐐기를 받게 되더군요. 그래? 잘 됐네. 그건 그렇고 그 아는 선배한테 다른 소개도 좀 해달라고 해봐. 어디 참한 아가씨 없냐고. 엄마가 한 얘기는 취직이 끝이 아니야. 분명히 결혼이라고도 말했던 거 기억나지? 이러자 이 부분에서 아들이 몹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이제 막 직장 구했다고. 아, 그리고 결혼은 또 무슨 결혼이야.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저에게 마구 다그치던 아들놈. 참 세상 일은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생 짜증을 내던 녀석이 8월쯤 글쎄 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도 지가 나서서 데려온 게 아니고 우리 집 앞에서 둘이 걷고 있는 걸 자기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토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좀 데려오라고 우리가 난리를 쳐대니까 지도 성화에 못 이겨서 데리고 왔죠. 그런데 아가씨를 보니 인물이 막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쩜 그렇게 싹싹하고 밝은 성격인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 많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바랄 게 없었어요. 솔직히 아들이 혼자 늙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옆에 배우자가 있어서 그렇게 늙어갈 수만 있다면 된 거 아닌가요? 남편도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성격도 좋고 밝더라고. 영호는 저런 아가씨를 만나야지 좀 얼굴 낯도 피고 편하게 살지. 듣자니 직장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 녀석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부모 속 긁을 땐 언제고 뭐 이렇게 거짓말처럼 한 방에 직장에 결혼까지 해결을 하고 있어? 사실 우리가 너무 헌물을 켜듯 결혼까지 상상해버리긴 했는데 이게 또 자식이 젊을 때 시집장가 보낼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딸들 한창 좋을 나이에 시집 보낼 때에는 서로 재고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아들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시키려니 이미 지들끼리 미래 계획을 다 얘기하나 봐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이 아가씨 쪽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끌어주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줬어요. 요즘 신세대 아가씨들은 대범하기도 한 게 우리 아들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지 뭐예요. 저 어머니, 이 사람 진짜 숫기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 애기는 너도 나도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배시시 웃기만 하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여자 애를 태워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말하는데 이런 밝고 호탕한 성격 덕에 우리 딸애들까지 지 오빠 신부감을 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어 그 다음해 3월에 식을 올릴 줄 알았다면 더 빨리 아들을 닥달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짝이 있는 거니까 둘 다 적당한 때에 만났다고 생각해요. 한창 둘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아들 녀석도 이전보다 얼굴이 피어가지고서는 밝아진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저도 웬일로 마음에 한시름을 덜어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도 다녀오고 회포도 풀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 개도 들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말도 없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처진 어깨 뒷모습만 봐도 뭔가 서늘하고 심장이 쿵한 고로 대체 너가 여기 왜 있냐? 왜 네 집 놔두고 여기 왔냐고 했어요. 보나마나 이건 부부싸움이라도 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더군요. 돌아오는 아들의 답은 제 상상을 넘어선 이야기였어요. 아니, 딱히 싸운 건 아니야. 와이프랑은 상관은 없어. 근데 와이프 보기 좀 미안하고 자신이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있잖아. 나 직장 그만뒀어, 엄마. 정말 하늘이 노을해지면서 순간 천장 샹들리에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주저앉을 듯해서 식탁을 얼른 잡았어요. 제정신이니? 너 지금 결혼해서 가장된 애야. 아무리 집이며 뭐니 아버지랑 내가 해줬다지만 우리 믿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는 거야? 새 애기는 아직 몰라? 너무 흥분해서 거칠 것 없이 말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은 제 말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지 무슨 회사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내 자식이지만 진짜 몇 대는 쥐어받고 물바가지라도 끼얹고 싶더라고요. 너무 속이 답답해서 꼴도 보기 싫어지고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딸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지네 시댁이며 남편 욕하느라 전화를 해대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게 이래서 나온 말이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도저히 이 꼴을 제 손으로 주워 담을 수 없겠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고 난 뒤 몇 개월간을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닌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들볶는 소리, 딸들의 볼멘 소리, 아들의 뒤치다거리로부터 해방된 게 정말 얼마 안 되었고, 그 맛을 노년에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싶겠냐고요. 그냥 그 길로 아들을 쫓아버렸어요. 가서 니 알아서 살라고 말이에요. 나는 몰라. 이제 너 그런 얘기하려고 엄마한테 찾아오고 그러지 마라. 엄마는 해결 못 해줘. 엄마 나중에 죽고 없으면 어떡하려고 하는데? 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마누라하고 말해서 해결을 해. 마누라가 그런 너랑 못 살겠다고 하면 그럼 살지 말던지. 진짜 엄마는 지긋지긋해서 아주 돌아버리겠어. 이렇게 빽빽 질러버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팍 누워버렸어요. 눈물도 줄줄 흐르고 몇 번이나 헝헝 흐느끼면서 얼굴을 문지러대다가 지쳐서 그만 잠들었던 것 같아요. 눈 떠보니 완전 어두운 밤이 되어 있었고 아들도 가버렸는지 없더군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도록 아들은 무소식이었고 제 쪽에서 먼저 연락해보기도 왠지 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야멸차게 쫓아냈나 싶어서 좀 신경 쓰고 있던 사이 웬일로 며느리한테 대뜸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묻고 싶은 얘기가 한가득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 말을 못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놈의 녀석이 진짜 지 와이프에게 자기 회사 때려친 얘기를 했나 봐요. 며느리는 다 안다는 듯이 서두를 시작하는데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무튼 그래서 저도 사업 생각하던 걸 좀 당겨서 하려고요. 영호 씨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 쉬라고 했어요. 듣자 하니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이 사람도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 내용을 쭉 들어보니 열심히 돈 벌 궁리를 해서 일을 벌리는 것은 내 아들놈이 아니라 남의 집 딸인 며느리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고 남자가 돼가지고 기본 구실도 못하나 싶어서 낯이 뜨거워졌어요. 근데도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지 계획을 말하고 있는지 아들놈이 여자 하나 고르는 재주는 있었나 싶어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제가 사실 이전에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좀 했었어요, 어머니. 그러다가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접어두고 회사를 들어간 건데,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났고요. 저와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긴 했지만, 이 회사가 좀 사람 괴롭히는 곳이긴 해요. 영호 씨 같은 사람한테 힘든 장소일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이번에 대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기존에 하던 일 다시 하면서 열심히 먹고 살아볼게요. 그러니 저랑 영호 씨 응원해 주세요. 아무튼 며느리라도 야무져서 저렇게 하겠다는데 전 진짜 감지덕지 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뭐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시다는데 사실 저도 아들 얼굴 보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험한 말부터 나갈 것 같아서 몇 주간은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자기가 곧 남대문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며 이것저것 사진도 보내오고 쇼핑몰을 열 거라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듣자 하니 이 우유부단하고 능력 없는 아들놈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같고 적어도 엄마인 나는 알면서 이렇게 남의 집 딸을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에 개업에 보태라면서 바로 1,000만 원을 며느리한테 보내주었답니다. 아들을 통해서 보낸 거라 며느리는 소스라치며 난리를 치더군요. 어머니, 뭐 이런 걸 보내셨어요. 화분 하나 보내셔도 전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큰맘 먹고 보낸 돈이라 다시 받을 생각도 없고 돌려줘도 소용없다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여간 며느리는 며느리고 이 아들놈을 진짜 어떡하면 좋을까 밤마다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홧김에 말했다지만 저러다가 며느리가 질려서 우리 아들 이혼당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고민들이 머릿속을 휘젓더라고요. 자식 둔 애미는 늘 마음 한켠에 자식이 걸려서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답만 수십 개, 수백 개씩 떠오르기 마련인 듯해요. 저도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새삼 아들네 연락은 안 하고 꾹 참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가끔씩 며느리는 저에게 장사하는 사진이나 쇼핑몰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오더니 꽤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있던 곳이라 그런지 일하는 것도 재밌고 이제사 지인들 도움 없이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남동생이 같이 도와주고 있으니 그럭저럭 손발도 맞고요. 아참, 어머니, 이 사람 취직했어요. 원래 우리 같이 일했던 회사 선배가 다시 끌어줘서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소식을 듣고 있다니 얼마간에 이렇게 확확 바뀌어버린 환경에 실감이 안 나더군요. 그래서 간만에 아들과 연락도 하고 또 그만두면 안 된다고 못을 박다가 짜증내는 소리에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하는 장사도 잘 된다고 하고 아들도 취직이 다시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숨은 좀 쉬겠더라고요. 누구든 하나만 잘 좀 꾸준하게 됨직하게 일을 이어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이 정도면 감지덕지한데 우리 남편이 이상한 데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만하면 걔들도 이제 애기 가져도 되지 않나? 당신이 새 애기한테 애기 좀 해봐. 그때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와서 마구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뭐라고? 궁금하면 당신이 물어봐. 여지껏 나 통해서 속 터지는 얘기는 전부 나한테 시키더니 해결된 얘기들만 들을 때 그렇게 누워서 들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애 가지라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 쟤네 둘이 지금 나이가 마흔이 훌쩍 넘었는데 며느리만 나이 많은 게 아니고 영호도 나이 많아. 그리고 둘이 잘 살아주는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 우리 딸이 결혼하고 3년 정도 임신이 잘 안 되었었거든요. 많지도 않은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애가 안 들어섰어요. 딸도 초조해하고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사돈네에서 어찌나 그걸 갖고 우리 딸을 쪼아대고 아주 반타작을 해댔거든요. 그 일에 제가 나서서 싸우기도 하고 딸 가진 죄인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던 걸 생각하면 진짜 이런 화제는 이제 지긋지긋해요. 저도 우리 아들 녀석이 핏줄을 낳아오면 좋겠지만 대뜸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속 없는 소리만 짓거리는 남편도 짜증나려고 하는데 어째 아들 일은 왜 항상 상상 못한 상태로 늘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저기 와이프 임신했어. 이제 막 알았고 입덧도 시작했어. 이렇게 갑자기 될 줄 나도 몰랐네. 하필 이야기를 설거지하다 들어가지고 컵을 깰 뻔했지 뭐예요. 진짜냐고 몇 주인 거냐고 재차 계속 얼마나 반복해가며 물었던지 아들 역시 반복해서 답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숨이 훅 나오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말로는 안 바란다고 하고 있었지만 나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리하여 시간이 지나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들 녀석은 자기 핏줄이라는 것을 처음 안아보고 어찌나 감격을 하던지 눈물이 글썽거리더군요. 그러면서 금방 굳은 얼굴로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데 가슴이 좀 찡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애를 위해 살 거야.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고, 집에서도 열심히 살고, 잘 살 거야.
이래서 자식을 낳아봐야만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 걸까요? 아들은 이후로 손녀가 커가는 내내 이악 물고 직장을 쭉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왜 한쪽이 안정되면 다른 한쪽에서 문제를 갖고 고개를 쓱 들이미는 걸까요? 그렇게 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지켜서 낳은 우리 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만 거예요. 이때 울면서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간 겪은 심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우리 민지 심장에 구멍이 있대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이 작은 애기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충격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몰아이어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냥 하늘이 쪼개지면서 어디 인생을 쉽게 그냥저냥 살려고 하냐며 누군가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딸내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바쁘게 알아보러 다니고 며느리도 한동안 다시 일 쪽에 손을 못 대고 그렇게 온 가족이 손녀에게만 집중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다가오는 건지 시간이 좀 지나 아들에게 듣기로 또 다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대문 장사 지금 좀 안 되나 봐. 처남이 혼자 관리하기에도 벅차고 그리고 처남도 맨날 새벽에 그렇게 소매 장사하다 보니까 건강도 썩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 보니까 와이프랑 처남이랑 전화로 엄청 싸우더라. 보고 있는데 불안불안했어. 들어보니 며느리가 혼자서 사업을 지휘하고 그 밑에서 자기 남동생이 따라줄 때에는 아주 순조로웠나 봐요.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몸이 썩 안 좋아져서 신경도 못 쓰고 사업 수완이 안 좋은 남동생은 계속 손해보기도 하고 뭘 까먹고 사기당하기도 하는 등 하여간 뭔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나마 외려 이제는 아들이 홀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버틴다고 해야 할지. 며느리가 하는 장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나 봐요. 보다 보다 안 되겠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지 잘 받지도 않더라고요. 늘 싹싹하게 받아서 대꾸하던 아이인데 자기가 벌려놓은 일도 위태롭지 늦은 나이에 낳은 딸내미도 아프고 본인 몸도 아프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나 봐요. 급기야는 심하게 우울증이 온 것 같더군요. 정말 대책이 필요해 보였어요. 엄마, 나 진짜 이런 걸로 힘들어질 줄 몰랐네.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인지 뭔가가 와서 밤마다 힘들어해. 막 새벽에 베란다 나가서 기둥 붙잡고 울고 내가 불러도 들어오지도 않아. 게다가 얼마 전에 처남이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 날 뻔했대. 거기도 밤 장사하고 남대문에서 하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할 만도 하겠어.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던 와중에 아들이 완전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심정이야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어 저는 더욱 근심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방 작은 방 하나 비워주고 다음 주부터 처남을 그쪽에서 지내게 할까 해. 내가 출근해 있는 동안 와이프 신경 써줄 수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둘이 사업 같이 하니까 가까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나도 이 근처에 작은 거 뭐 하나 얻어서 있으면 안 될까 했는데, 사업도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럴 형편이 안 되나 봐. 이 부분에서 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돈네 집이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칼국수 집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집까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하여간
30대 중반 넘어 장가 안 간 아들은 어느 집에서나 애물단지가 되나 봐요. 사돈네가 아들이랑 같이 살길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뭐 그거야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매형이랑 누나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간다는데 그걸 그냥 둘 일인지 제 상식으로는 좀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김치며 밑반찬을 좀 넉넉하게 한 날이 있어서 그걸 갖다 주러 아들네 들렀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남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집에 갈 때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길래 문을 툭툭 쳤는데 누군가 문을 훅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연 사람이나 저나 서로 기겁을 해버렸어요. 사돈어른. 아이고, 그래요. 저기 사돈 총각이구나.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말을 던지고 음식 갖다 주러 왔다고 슬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전보다 뭔가 아들네 집이 더 복잡복잡하고 좁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기도 키우고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겠지만, 안 그래도 셋이 살기엔 큰 집도 아닌데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그럴만도 하잖아요. 주섬주섬 반찬들을 꺼내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대강 사돈 총각에게 짧게 인사를 했는데 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작은 방에서 그냥 네네 거리면서 답만 할 뿐 제가 나가기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고 말이에요. 자기 누나는 밝고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른 편인데 남동생이 저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쓰겠나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도 길지 않았던 게 어째 그 집안 핏줄이 그랬던 건지 몰라도 며느리도 점점 성격이 변하는 것 같더군요. 뭐 아주 나쁜 성격으로 고약하게 변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처럼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손녀 데리고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 자기도 정신과를 예약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 정도야? 민지 하나도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그 심장에 구멍 난 건 크면서 좋아질 수도 있다며. 그럼 너나 새애기나 좀 기다려보지 그래?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 아니냐? 아들도 답답했는지 한숨을 훅 내쉬더군요. 제 기준에선 우울해한다는 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엄마,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와이프 말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 크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처남이랑 구두로 말이 오가다가 이걸 계약하게 된 모양인데, 아무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뭐, 다 속았다고 아주 그냥 울고불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대더라. 집에서도 아주 그냥 자기 동생이랑 원수가 되어서는 내가 있는데도 둘이 큰 소리로 싸운다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놀라서 다그치듯이 물었어요. 어머, 정말?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가게도 있고 뭐 쇼핑몰도 한다며. 거기 타격 입을 정도로 난리가 난 거야? 그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길 바랬는데 아들은 제 맘과 전혀 다른 대답을 주더군요. 아휴, 세상 일 돌아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엄마, 나는 이번 일 지켜보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니까. 나는 사업할 자신도 재간도 없지만 아무튼 남이 주는 돈이 최고인 것 같아. 이 녀석아, 말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해봐. 그래서 네 마누라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데? 그니까 곧 접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재촉받는 빚만 해도 몇천 원 훌쩍 넘고
1억 안팎이었던 것 같아. 문제는 이 사람도 나도 당장 급전이 없는데 어떡하나 싶어. 사실 1억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얘네 딸내미인 손녀까지 주기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부부이다 보니 어디서 부모들이 대단하게 땡겨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지경에 왔으니 며느리도 답답해서 저렇게 예민해졌나 싶어요. 저라도 제정신으로 버티긴 힘들 것 같더군요. 근데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니 바보 같은 아들 녀석은 왜 이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 엊그제 나 진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 와이프가 괜히 집에서 혼자 있다가 제 발로 정신과 간 게 아니야. 나 그날 새벽에 진짜 너무 놀래서 기절초풍했다니까.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결론만 얘기해. 뭔 놈의 자기 부인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건지 이런저런 말 듣고 소화하느라 더 힘든 제 엄마는 눈에 뵈지도 않는 것 같더군요. 근데 듣고 전 너무 놀래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와이프가 요즘 새벽에 혼자 깨서 민지한테 수유하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피곤할 때가 많거든. 근데 한창 스트레스가 많으니 자기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울더라고. 그날은 나보고 애 좀 보라고 막 흔들어 깨우길래 나한테 이렇게 짜증 부리는 애가 아닌데 왜 그런가 했어. 근데 내가 주방에서 민지 안고 분유 먹이는데 그대로 애기 방에 들어가 버리더니 문을 잠가 버리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나는 낌새가 이상해서 민지 안고서 문을 툭툭 두드렸는데 절대 안 열어주는 거야. 아무래도 기분이 좀 별로라서 스페어 키로 따고 열어봤는데 진짜 아무래도 와이프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서 나도 주저앉았지 뭐야. 뭔가 이렇다 싶은 심증은 없지만 며느리가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왠지 극단적인 일을 행하려는 듯 보였대요. 이때 정말 머릿속이 아찔하더니 저 역시도 앞이 어질어질 기우뚱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진짜 일날 수도 있겠다 싶어 우리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저 혼자 며칠을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에게는 알려야겠어서 말을 했는데 찬성할 것 같았던 아들은 의외로 화를 내더군요. 엄마,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썩어나? 1억이야, 1억. 그걸 왜 엄마가 대준다는 건데? 저건 와이프가 벌린 사업이고 잘 안 돼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아빠가 집도 사줬는데 생활하는 것까지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해. 나한테 줘도 부담스러워서 돌려줄 마당에 엄마 며느리가 빚진 건데 그냥 알아서 하게 둬. 나 이렇게 계산 복잡해지고 관계 꼬이는 거 싫다고. 자기 딴에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 같아서 저도 좀 찡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이걸 정말 며느리만 짠해서 그런 거겠어요? 결국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 우리 아들에게도 여러모로 감정적인 타격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 얘기는 대강 참고로 하고 며칠 뒤에 저는 며느리를 따로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 남편도 며느리 남편인 제 아들도 접촉할 일이 없는 시간대에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지친 얼굴로 아기를 안고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니 안쓰럽고 짠하기도 하고 참 많은 감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바로 이런 지하에 제가 건넨 제안을 거절해 버렸어요. 어머니, 이건 제 일이에요.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민지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고 그럼 어린이집도 보내고 저도 다시 일해서 갚아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그러나 저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했어요.
아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자식네 가정이 안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걸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재차 몇 번을 설득해서 며느리에게 줬고 반나절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이후로 자주 마주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저도 좀 연락을 피했고 아들을 통해서 잘 해결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들어보니까 다행히 사업 빚은 많이 충당이 된 터라 적당히 가게 넘기고 정리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지만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힘들었다더니 어찌어찌 처리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뒤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잠깐 민지랑 들릴게요. 집에 계시죠? 어머니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식사하지 마시고 그냥 계셔요? 아무래도 낌새가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려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갚는 건 천천히 갚으라고 했더니 본인이 노력해서 최소 5년 안에는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했는데 제가 그간 지켜본 며느리의 성향으로 볼 때에는 아마 찝찝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이 돈은 제 비상금 통장에서 꺼낸 거라 남편도 모르는 액수이기도 하고 일단 혼자 융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돈이었는데요. 그리고 아들네가 불안불안하니 잘 살려고 빌려준 거라 그리 급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손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돈, 안녕하세요. 우리 딸한테 얘기 듣고 왔어요. 아니, 글쎄, 어쩌다 그렇게 큰 돈을 덜컥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 뭘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후다닥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글쎄, 본인 친정 엄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니, 귀뜸이라도 해주던가. 사실 뭐 알았어도 저는 좀 불편하긴 했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당황해서 집을 오픈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제 딴에도 큰 결심하고 건넨 거액이긴 하지만 그 집안 어른까지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이것저것 음식을 해갖고 오셔서는 고맙다는 말만 연거푸 하시니까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식당을 하잖아요. 밑반찬 좀 넉넉히 갖고 왔어요. 이거 진즉 좀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제가 다 미안해요. 그러시면서 반찬들을 우리 집 식탁 위에 엄청나게 늘어놓으시는데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담은 통을 끝도 없이 내려놓으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다 뭔가요, 사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에요. 쩔쩔매면서 그걸 조금씩 열어보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대뜸 사돈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집에 밥 있죠? 우리 이거 반찬으로 해서 얼른 한 끼 같이 먹읍시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같이 밥을 한 끼 먹자는 거예요. 좀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떠듬떠듬 밥 준비를 하는데 마치 명절 준비하는 형님 동서 마냥 분주하게 같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어색하게 밥을 먹고 그걸 또 며느리가 치우고 참 이색적이고 독특한 보답이다 싶었어요. 딸네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사정을 봐줬다고 하니 본인의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는 한에서 저렇게 투박하게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딸이 있고 저 역시 친정엄마이다 보니 여러모로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걸 제가 한 번쯤은 제동을 걸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야 지금 이렇게 화병 나서 누워있지 않을 텐데
다시 떠올려 봐도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기네요. 이후의 일은 우리 집에서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고 우리 딸들은 그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아직까지 분해하고 있거든요. 곧바로 이어가는 사돈의 말에 저는 몇 번이나 며느리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상황 확인을 해야 했답니다. 맛있게 잘 드셨죠? 하여간 나도 너무 고마워서 딸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찾아온 김에 저도 사돈께 드릴 말이 있어서요. 아 네. 말씀하셔요. 무슨 일이실까요? 그게 혹시 여윳돈 조금 더 있으신가요? 아 정말 무슨 제아의 종이 땡그랑하고 제 머리를 친다고 해도 이 소리보다는 덜 놀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절초풍할 소리일지 어이도 뭐고 찾을 것도 없이 저는 며느리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며느리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자기 엄마를 보더니 복잡한 얼굴로 딴 데를 보더라고요.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 아유,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봐요. 그쵸? 이런 거 뭐 돌려서 말할 거 있나요? 사돈 아주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사돈네가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다 말하자면 우리 딸이랑 아들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네랑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식당을 좀 키워 가지고 같이 성공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고 자시고 기가 막혀 죽겠는데 뭘 꼬치꼬치 묻는 건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들어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평소 왕래도 자주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애들 결혼시키고 오늘까지 왕래가 없으니 소통이 안 되나 봐요. 아유, 일단 처가가 좀 잘 돼서 우리 이서방도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럼 나중에 이서방도 다 같이 일하면 되고 가족 사업을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찝어서 물으시면 저는 말을 자르고 자꾸 제 눈을 피하는 며느리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그냥 재차 물었어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뭐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미간의 주름이 확 잡히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물었고 그 다음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의자를 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과 사돈을 맺은 건지 며느리도 이제는 제 눈에 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더군요. 그게 막 그렇게 큰 돈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식당 정리하고 뭐 조금 어쩌고 하면 가게 빼고 또 더 보태서 새로 하려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대강은 이런데 그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저보고 지금 5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얘 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게 며느리는 이때 답도 우물쭈물 안 하고 자꾸 지 딸내미 머리만 매만지고 있고 얘네 친정엄마는 말을 확 막아버리더니 자기랑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도 다 필요 없고 속 시끄러워서 일단 다들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말이 정말 가관도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지 생판 남도 아니고
무려 사돈이라는 사람을 집으로 들여놓고 이렇게 강도짓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사돈? 고상하게 말 좀 합시다. 그러니까 5억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럼 좀 나눠서 주셔도 돼요. 지금 이대로는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집도 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고요. 다 같이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서방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 가정도 멀쩡할 리가 있겠냐고요. 살다 살다 이런 참신하고 골 때리는 협박은 정말 면전에서 처음 들어봐요. 그것도 내 자식을 인질로, 게다가 지 자식을 인질로 잡고 저러는 꼴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서 그냥 저는 내쫓았는데 그 품에 안겨나가는 손녀딸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사돈은 그러고 곱게 나가지도 않고 외려 적반하장으로 현관에서 막 성질을 내고 있고요.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나요? 아유야, 왜 이렇게 화가 많으셔요? 말이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우리 딸한테 덜컥 1억 줄 때는 언제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발작할 일인가요? 참, 나도 기분 잡쳤네. 기껏 마음 잡고 반찬도 양껏 해왔더니만. 이 말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주방 가서 쇼핑백을 꺼내다가 사돈이 가지고 온 반찬통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담았어요. 됐고,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이후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우리 집 모양새는 이날 하필 남편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수습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돌려준 반찬 꾸러미를 갖다가 사돈이 욕짓거리를 하면서 그대로 내팽겨쳐서 거실에 와라락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정성도 모르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어? 무시하냐고! 망할 할망구 같으니라고? 완전 눈이 시뻘개져서는 그렇게 내팽겨 쳐버리는데 이제는 슬슬 겁이 날 정도더라고요. 며느리가 허둥지둥 정리함답시고 지 엄마를 끌고 나가는데 저는 너무 멍청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고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는데 진짜 말이 입 밖으로 한마디도 안 나오더군요.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 중에 그 누구에게도 알릴 엄두가 안 나서 충격받은 상태로 있는데 저렇게 우리 집을 헤집어 놓고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로부터 온 건데 참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딸들이랑 변호사를 찾게 될 줄 몰랐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지 친정엄마 정성을 무시하고 그런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 그러면서 뭐 이대로는 못 살겠다나요? 결론은 이혼하니 어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더군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세상 애틋한 얼굴로 고맙다 이러면서 선을 지키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싹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귀신한테라도 홀린 건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멍청했나 싶어 허탈감만 들더라고요. 전 며칠 화병이 나서 누워있고 딸들이 연달아 다녀가고 아들도 거의 반쯤 넋이 나가 있고요. 우리 가족은 이대로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났고 이혼을 시키던 뭐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급기야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사돈이며 며느리며 물론이고 이제는 지 누나 집에 기생하며 살고 있던 사돈 총각까지 발작을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사돈 총각의 그 발작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손녀라도 챙겨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생판 난리 부르스를 쳐버렸거든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둘이 이혼하라고 하는 게 어딨어?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우리 누나를 이혼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빽빽 소리 지르더니 결국 끝판에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건데? 이렇게 쫓아내면 어디로 가라고?
초반에 한사코 처남 데려오는 것에 호의적이었던 아들은 그 모습을 보더니 진짜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더군요. 며느리가 지 동생을 이렇게 집으로 끌이더니 이후에 제가 돈을 안 빌려줬으면 아주 천천히 지 가족들을 하나둘씩 끌어당기고 우리 아들을 내쫓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오지랖 떨며 베푼 친절 때문에 그 단계가 다 생략되고 앞당겨진 건가 싶더군요. 정남이가 떨어지는 건 진즉이었고 어쩜 이렇게 인간들이 거머리처럼 꿰어져서는 악을 쓰나 싶어 무섭던 찰나에 사돈 총각은 우리 남편과 아들이 말리던 말던 집안 기기를 마구 함부로 던져대기 시작했어요. 이웃집에서도 소란이 나고 결국 보다 못한 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요. 어떻게 단 몇 주 만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들이나 저나 우리야말로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딸들에게 의논했더니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엄마, 이걸 그냥 넘긴다고? 그러면 이제 더 우습게 보고 더 한 짓거리도 할 거야. 제대로 이건 찍어 눌러버려야 돼. 저 무식한 것들 진짜 아주 이가 갈린다. 아, 그리고 새언니도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쳐. 어떻게 저딴 모양새를 숨기고 살아왔대?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결국 애네들 말에 이끌려 강수를 두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알아보지 않은 채로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나중에 보니 좀 허술했던 것 같은데도 사돈네가 어지간히 진짜 지식이 없이 저렇게 깽판만 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맞았나 봐요. 말천머리에 고소란 얘기부터 썼고 사돈 총각이 우리 아들네에서 깨부순 것들 하며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짧게 써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지들이 봐도 사고를 쳤고 고소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움찔하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빌려준 돈도 있고 이걸 길게 끌고 나가봤자 좋을 게 하나 없잖아요. 그 뒤로 사돈네 대응은 적당한 선에서 벌 주고 끝내려던 저를 외려 불붙게 만들어서 이 일을 아주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소리를 또 며느리를 통해서 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고소까지 하신다고. 아무튼 됐어요. 저희 엄마도 없던 일로 하신대요. 이제 좀 마음 좀 다스리시고 저희는 별 뜻 없었어요. 어머니가 빌려주신 거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울중을 좀 물어보러 간 건데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일이 너무 커졌어요. 서로 어색해지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인 분인지 몰랐어요. 저도 얼른 돈 갚던지 할 테니까 분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이것 봐라. 완전히 이 일의 원인이 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얘들 이혼만은 안 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겁내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강단이 생긴지 와락 쏟아내게 되었어요.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깜찍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얘, 나 너랑 우리 아들 이제 같이 안 살게 할 거야. 누가 뭘 예민해? 고소까지 하냐고? 장난인 줄 알았어? 옆에서 밥 먹던 남편이 놀래서 절 쳐다볼 정도였는데 완전 눈이 뒤집혀서 발을 탕탕 굴러가며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너 좋은 말 할 때 돈 내일 당장 갚어라. 알았어? 난 니네 엄마랑 네 동생 각각 집에서 깽판 친 거 아직도 안 잊어.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 어디 그따구로 굴러놓고 태평하게 날 가르치려고 들어? 누구 좋으라고 없던 일로 해. 네 엄마랑 네 동생 둘 다 집어넣을 거야 나.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냐고 말리는데 저는 며느리의 저 달래는 듯한 말투에 진짜 눈이 완전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미친 인간 상대하다가 나도 미친 인간 된다더니 진짜 같이 괴물이 될 기세로 몇십 분을 붙들고 분을 토해냈어요. 결과적으로 아들네는 이혼을 시켜버렸고 며느리는 돈을 그렇게 바로 갚을 순 없다며 사정했지만 그럼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쏙 들어가더군요. 월 얼마씩 갚겠다고 몰아 써서 도장을 찍어 보내긴 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소녀를 데리고 나와 이혼시킨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이후로 아들을 통해 들은 더 충격적인 소식은 알고 보니 며느리의 빚이 1억이 되는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안쓰레 여겨서 돈 툭 쥐어주니 얼씨구나 했던 것 같고요. 하여간 이후로 처남은 머물 곳이 없어졌다며 지 부모와 누나를 원망하고 앉아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일을 다 망쳐버린 지 엄마를 원망하고, 저들 부모들은 졸지에 이혼녀에 쫓겨난 딸이며 무능한 아들을 욕하고 있고, 아주 엉망진창 다 깨부서지는 중이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연락 와서는 집안 꼴이 너무 비참하다며 자기 부모랑 남동생과 연을 끊을 테니 자기 한 사람만 봐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나 봐요. 하여간 부모부터 그 모양이니 자식들이 저렇게 자라가지고 정말 눈 깜짝 안 하고 남의 돈을 먹으려고 욕심부리고 매형네 집에 엉덩이 붙이고 안 나가겠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에 불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의 끝은 그래도 그나마 저 인간들과 평생을 함께 안 간 게 어디냐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며느리가 지 딸한테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졸지에 엄마 없이 살게 된 손녀는 손녀대로 안타깝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할미가 어떻게든 핏줄 잘 데리고 살아봐야지 별 수 있겠나요? 과거 후회해봤자 저만 더 늙으면서 과거와 멀어질 뿐이니 일단 그 집이랑 끊어지고 이렇게 아들 핏줄 챙긴 것만으로도 위로해 보려고 해요. 처음엔 며느리가 자기가 한사코 키우겠다고 주장해댈 때에는 진짜 넘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응급실도 몇 번 갈 뻔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들에 많이 지치고 질려 있었지만 기특하게도 애비랍시고 열심히 회사 나가고 일은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어요.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위안 삼아 또 하루하루 살아보려 합니다.